흉터를 없애면서 다시 새롭게 라인을 만드는 게 거의 가능합니다. 일단 쌍꺼풀 재수술의 시기는 내가 애초에 처음에 한 수술이 비절개든 뭐 절개든 부분절개든 간에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처져서,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내가 라인을 뭔가 바꾸고 싶어서, 이런 건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수술 방법이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이희영의 성형노트 윤희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희영입니다. 보통 쌍꺼풀 수술 후에 재수술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게 어떨 때 재수술을 하게 되나요? 이전에는 사실 쌍꺼풀 재수술이다 라고 하면은 풀리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비대칭 같은 모양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뭐 수술 방법도 되게 다양해지고 수술 뭐 테크닉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무엇보다 수술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대 때부터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요즘에는 모양의 불만족보다는 시간이 좀 지나서 첫 수술을 한지 이제 다시 눈꺼풀이 처져서 그로 인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17살 뭐 이때 이제 내가 첫 수술을 했다고 치면 15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15년 동안 눈꺼풀이 이제 쌍꺼풀을 기준으로 처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기대하고 했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가졌던 그 라인이 많이 덮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수술이 요즘은 좀 많아진 거고, 재수술 시기도 좀 더 빨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흉터 때문에 재수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흉터도 제거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쌍꺼풀 수술로 인한 흉터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비절개 자연유착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부분절개나 아니면 이제 절개법에 의한 이제 수술일 경우에 이제 흉터가 조금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흉터를 포함해서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애초에 이제 우리가 좀 높은 쌍꺼풀이라고 해요. 쌍꺼풀이 라인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를 낮추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존의 쌍꺼풀 라인을, 기존의 그 흉터를 포함해서 새로운 라인을 만들면서 피부를 다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흉터를 냅두고 수술을 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대부분에서는 흉터를 없애면서 다시 새롭게 라인을 만드는 게 거의 가능합니다. 원장님, 근데 재수술할 때는 무조건 절개로 해야 돼요? 아닙니다. 네, 일단 결론은 아니다 이고, 쌍꺼풀 수술을 이전에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비절개로 수술한 경우에는 비절개도 가능하고 절개도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절개로 수술한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전에 내가 절개로 수술을 받았다 하는 경우는 거의 절개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다시 수술하고 싶을 때 재수술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또 회복 기간도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일단 쌍꺼풀 재수술의 시기는 내가 애초에 처음에 한 수술이 비절개든 뭐 절개든 부분절개든 간에 무조건 6개월은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겉에 상처는 눈꺼풀은 굉장히 빨리 아물어요. 그래서 웬만큼 빨리 실을 뽑는 경우에는 거의 뭐 3일차 때도 실을 빼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우리 얼굴에서도 눈꺼풀은 상처가 났을 때 그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치더라도 겉에 상처는 아물지만 속 안에 조직이 이제 완전히 다시 내가 수술하기 전이랑 어느 정도는 비슷해져야, 그래야 다시 재수술을 했을 때 결과도 그렇고 흉터도 그렇고 이게 다 모든 면에서 좋거든요. 그 시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6개월은 기다려야 되고, 이전의 수술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 다음 수술은 뭐가 됐든 회복 기간은 좀 빨라요. 예를 들면 비절개로 수술한 경우에는 다음 수술이 뭐 비절개가 됐든 절개가 됐든 이전에 절개로 수술한 경우보다는 회복 기간이 빠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면 아프잖아요. 훨씬 아프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이 재수술보다는 뭐 제재수술이, 뭐 제재재수술이 회복 기간은 훨씬 더 느린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재수술 결심하고 하는 건데 하기 전에 좀 유의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일단은 재수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라인이 뭐 비대칭이어서 이걸 맞추려고 재수술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수술한 직후부터 라인은 비대칭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초장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문제고, 몇 년이 지나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처져서,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내가 라인을 뭔가 바꾸고 싶어서, 이런 건데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재수술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뭐 수술 방법이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재수술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재수술을 잘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그 병원을 가는 게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 쌍꺼풀 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절개 쌍꺼풀이 전문이다, 아니면 나는 뭐 비절개로 라인을 만드는데 되게 유명하다, 막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잘 찾아보고 가시는 게, 한마디로 나랑 미감적인 거나 나랑 지향하는 바가 같은 전문의 원장님을 찾는 게 또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